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묻는다면 강남과 잠실, 반포가 대표적입니다. 이곳들의 아파트 신고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갈 자리는 사라지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나랑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수십억대의 아파트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이 상급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메인 핵심지와 인접하는 데다가 들어가는 내 돈은 1억대라는 소액입니다. 또 향후에는 20억대 아파트가 될 물건이죠. 서울 재개발에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은 일단 어디 있을까요? 강북구와 은평구, 강서구와 같은 서울 외곽지인 곳들에도 1억대 물건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런 외곽지들은 상급지와 비교를 했을 때 아파트 시세가 무척이나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재개발 투자란 지금은 비록 자그마한 빌라를 매수하는 거지만 장차 예비 입주권과 입주권, 아파트라는 단계를 하나하나 거칠수록 매매가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높을수록 내가 투자한 빌라의 수익도 비례해서 높아지고요.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용산이나 한강변 같은 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억대나 2억대 소액으로 본다면 상급지에 접해 있거나 메인 업무지구와 접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분위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한창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압구정과 반포, 잠실 같은 상급지의 상승 그래프는 여전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가는 입지인 마포구와 광진구, 강동구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곽지의 사정은 어떨까요? 신고가가 찍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합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곽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스스로 발을 묶이는 것과 다름없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급지에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그곳이 어딘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등포구와 강동구입니다. 먼저 영등포구를 보겠습니다. 여의도라는 메인 업무지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의도는 면적이 작은 편이긴 해도 강남이나 서울 도심보다 용적률을 높게 부여를 받아서 초고층 빌딩들이 길게 줄 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금융 쪽에 많아서 1인당 평균 소득이 7,440만 원일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발진행지구를 통해서 고도화 용적률이 크게 완화됐거든요. 이로 인해서 69층의 1300% 용적률을 받은 파크원 타워보다도 높게 개발이 가능해졌고요.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용적률이 낮아지게끔 할 계획입니다. 여의도의 땅은 그야말로 최상의 개발 부지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노후도를 확인해보면요. 여의도 공원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30년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의도의 땅들은 보통 500평 이상이어서 개발될 시에 파급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반면에 강남의 땅은 주로 100평 이내여서 꼬마 빌딩을 짓는 정도고요. 이렇게 큰 땅에 용적률 1000% 이상으로 적용이 된다면 여의도는 그야말로 초고층 빌딩으로 빼곡한 미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한강변 아파트를 볼까요? 이 일대의 아파트 연식은 최소 50년을 넘어서서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은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요. 업무지구도 함께 개발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재건축이 완성된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옆에 있는 63빌딩과 맞먹을 정도의 높은 높이로서 아파트와 업무빌딩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내에서 최근에 실제 사례를 찾아본다면 구 MBC 부지였던 브라이튼 여의도가 있습니다. 2개 동은 아파트고요. 1개 동은 오피스텔, 3개 다른 1개 동은 업무빌딩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준공해서 입주가 끝난 상태예요. 이번에는 서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서여의도가 고도 제한에 풀린다면 이곳에는 동여의도처럼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것이고요. 더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재개발 선정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내에서도 이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으로는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신길동 일대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만큼의 넓은 면적이 뉴타운급의 규모로 전부 재개발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보다도 더 넓은 규모예요. 그리고 이 재개발의 영향은 이 옆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에 개통하는 신안산선입니다. 여기 도림사거리역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는데 여의도까지 5분이면 도착하죠. 덕분에 이 일대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신길 16-2구역이 신속통합구역에 선정이 됐고요. 바로 위에 있는 도림동 장미마을은 저희 한가족에서 2023년도에 안내드렸었던 지역인데 신속통합기획으로 동의서 60%를 진구해서 최근에 서울시까지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매매 금액은 2023년 당시에 4억대 초반이었습니다만 지금은 5억 중반 정도로 그동안 1억 중반 정도 오른 거죠. 그 다음으로 이곳은요, 기존의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가 현재는 역세권 시프트로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안산선이 있는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남은 곳을 꼽자면 이제는 이곳 우성 건영아파트 1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로 완성이 된 신길 뉴타운이고요. 이 사거리가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곳이고 건영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상습 침수구역이자 약 40년 차 된 낡은 아파트로서 노후화가 심각한데요. 두 곳 다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금은 현재 각각 재건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건영아파트의 뒤쪽에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데요. 이 일대까지 포함을 해서 다 같이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용적률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상 건립세대수는 용적률 300%를 받을 때 최대 867세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 수는 약 430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주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은 최소 300세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죠.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알아보자면 인근에 위치한 신풍역의 레미안 아파트 84제곱이 18억 정도로 시세가 높은 편이어서 재건축 사업성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곳에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옅은 색이 건영아파트 단지이고 진한 색이 단독주택 부지인데요. 여기에 큰 교회 부지가 존재한다는 점과 단독주택 중에서 교회가 보유하는 물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회 부지를 구역에서 재촉하고 추진 중이고 교회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이미 재건축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로 인한 리스크는 사라진 셈이에요. 노후도는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30년 이상이고요. 도로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당장 시급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빌라에 들어가는 내초기 투자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룸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3억대 초반, 전세가는 약 1억대 중반으로 필요한 투자금은 1억대 중반이면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일대는 여의도의 개발과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할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중공업 지역에는 성수동처럼 일자리가 많이 생길 예정이고요. 1호선의 지상철은 아래로 지하화를 하면서 위로는 공원과 또 업무지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용산과 함께 서울을 이끌어갈 메인 업무지구로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신길동과 도림동은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을 할 계획이고요. 서 영등포구 전체에서 유일하게 1억대 중반이라는 금액으로 선점하실 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다음 지역으로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이미 강남 4구라고 불릴 만큼 급지가 크게 오른 지역입니다. 강남과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이유는요. 고덕역과 상일동역 일대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포구가 아이언뉴타운의 개발로 급지가 급부상한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아이언뉴타운입니다. 이렇게 1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촌이 조성이 되면요. 거주 인구와 상권, 학군이 전부 다 확장됨에 따라서 생활 편의성도 크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발 초기의 아이언뉴타운은 그 당시 미분양이 났을 만큼 선호도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들이 크게 개선이 되고 나서는 현재 84제곱 아파트 가격이 25억 정도 할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을 했죠. 상권 학군과 함께 고덕 비즈밸리 같은 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강남 4구라는 현재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과 서초, 용산 같은 중심부와 가까워질수록 비싸지고요. 외곽으로 멀어지는 만큼 매매가가 낮아지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다른 상황이에요. 강남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고덕동이 아파트 시세를 리드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84제곱의 시세는 23억입니다. 강동구에서도 가장 비싼 금액인데요. 이 말인즉 강동구의 중심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고덕동보다 더 비싼 시세를 갱신한다 라는 뜻이 되죠. 이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사례를 들자면 둔촌주공을 재건축해서 건설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2023년도에 촬영이 됐는데요. 이때에만 하더라도 금리 상승이나 PF 부실 같은 여러 금융적인 문제들이 떠들썩했고요. 둔촌주공을 분양받으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분위기는 단연코 최악이었습니다. 84제곱의 분양가는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억이라는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강동구 전체에서도 서울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중심부와 가까운 입지에 재개발이 될 만한 구역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덕동에 존재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 이 단지들이 특히나 비싼 아파트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축이 점점 안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명일역 일대에 지금 보이는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영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높은 층수들이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범위 안쪽에 낮은 아파트가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또한 과거의 고덕동과 아이언 뉴타운처럼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함에 따라서 강동구 전체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가장 개발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은 여기 있는 천호 지역 중심 일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쪽에 위주로 많은 개발이 쏠려 있었다면 앞으로는 천호역과 길동역 사이 바로 이곳을 대규모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쪽 지역은 현재 강동구 내에서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개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천호역과 길동역 사이를 드론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개발하는 주상복합이 유독 층수가 높죠. 힐스테이트 천호역은 용적률을 800%나 받았고요. 그 뒤에 있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는 무려 830%나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고들어야 하는 지역을 정리하자면 명일역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과 천호 지역 중심 사이에 있는 이곳 길동입니다. 이곳은 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두 군데의 중간에 위치를 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용적률 인센티브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은 5호선을 바로 접하고 있는데요. 2028년에는 9호선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제가 표시해드린 이 길동 재개발 예정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9호선을 탄다면 강남까지는 20분, 또 여의도까지는 35분 만에 서울 메인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도착합니다. 게다가 오른편으로는 넓은 공원과 산이 있어서 서울에서 보기 힘든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보면 이곳이 길동 예정지입니다. 녹지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만큼 향후에 아파트로 올라선다면 녹지 조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는 20년 기준이 83%, 30년 기준이 62%입니다. 워낙에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로든 진행이 가능하죠. 토지 등 소유자는 약 470명입니다. 그리고 건립세대 수는 1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본다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 아파트 84제곱이 약 20억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길동 예정지가 향후에 재개발이 완성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20억 이상은 충분히 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업성이 무척 높은 곳입니다. 이번에는 투자금도 알아보겠습니다. 투룸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4억대 중반이고요. 전세가는 약 2억대 후반 정도, 서대 초기 투자금은 1억대 후반입니다. 1억대 소액 투자 중에서도 높은 수익이 나는 곳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개발 선정 가능성과 향후의 아파트 건립 시의 시세 차익 등등 모든 것을 전부 고려한다면 못해도 2, 3억대는 필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등포구의 신길동과 강동구의 길동은 상급지에 접한 모든 지역들 중에서 1억대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주거 공급이 내년부터는 바닥이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재개발에 필사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아타운은 8월 20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업성 보존개수 도입과 역세권 준주거 지역의 상향, 그리고 금융 지원 등등의 이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 대상인데 비해서 재개발 빌라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의 발걸음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